지금 한국 차단이 눈앞까지 왔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앱 하나 막히는 순간 자산이 통째로 갇힐 수 있어요.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손이 빠른 사람이 손해를 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걸 보셨을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도 같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한 가지입니다. 바이비트에 돈이 남아있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끊기고 접속이 막히면 출금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쓰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자산 이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특히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막히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늦기 전에 옮겨라가 단순 조언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같이 막힌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배경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는 세금 부과 이슈가 커질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용자 입장에서 뭘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 언제 접속 자체가 제한될지 모르는 불안한 줄타기입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가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거래소 안에 둔 자산은 결국 거래소 문이 닫히면 같이 흔들립니다. 지갑으로 빼두면 최소한 내 손에 키를 쥐겠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더 막힙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웹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했다가 어느 날 접속이 안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VPN을 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다만 이건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급하다고 아무 VPN이나 쓰면 계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 결국 이동입니다. 바이비트에 남아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차단 리스크 자체를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인 선물 쪽을 생각하신다면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큰 제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 부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로 급하게 들어가는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편해 보여도 비용과 제약이 쌓입니다. 지금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덜 불편하고, 어디가 덜 비싸고, 어디가 더 친절한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5거래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추렸습니다. 처음 옮기시는 분들이 겁먹지 않게 길이 덜 험한 쪽으로 잡았습니다. 또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시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제가 고정 댓글에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서 한 번에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코인 선물 거래,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단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롱, 언제 숏, 이 감각만 잡으셔도 길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한번 삐끗하면 체감상 바닥이 없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고 가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 쪽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방향 판단이 다르면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아야 하느냐?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위로 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사람들이 진짜로 따라붙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상승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커지니 롱 진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나오면 시장은 반응합니다. 이런 재료가 붙을 때 롱이 유리한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저점이 점점 낮아진다면 숏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비슷하게 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이를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방향이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숏이 유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이건 감을 근거로 바꿔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볼 때 좋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얼마나 과하게 벌어졌는지 감을 줍니다. 함께 보면 진입 타이밍이 더 선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잡으셔야 합니다. 방향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거래소 비교 정보,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같은 핵심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동이 먼저이고 공부는 그 다음이 아닙니다. 둘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